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 만남입니다. 자주 보니까 정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만 정드는 건 아니죠? 매주 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정이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자주요? 월수금? 뭐 그것은 네, 맡기겠습니다. 예. 저도 찬성입니다. 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자주 봐야 정이 드는데 오늘 1년하고도 반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있어서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전현직 대통령인데요. 자, 오늘 44기 추도식이 있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도 작년 취임식 이후에 공식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에 온 건데요. 자, 두 사람이 둘 다 연단에 섰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은 가족 행사지만 오늘 행보에 정치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처럼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좀 공개적인 어떤 행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이제 첫 일정을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추도식이 이제 열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간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만 콕 집어서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일정에 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떠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이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지금 추도식에 간 건데 사실은 지금 TK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지층이 좀 흔들린다라는 아마 그런 영향들 때문에 아마 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을 더 높일 생각들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그 쉬운 길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심을 더 청취하고 민심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각성의 그런 변화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계속 보여서 저는 이 행보는 매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제가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어떤 행보에 정치적 의미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또 두 분은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사에 간 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도 주고받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1년 반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이제 사저를 찾았을 때 악수하는 장면인데 사실 썩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당시에 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라고도 했었는데 예전 이야기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표차가 얼마 안 났지만 대구 개표가 늦어지는 걸 알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자, 저는 여기서 이 대구 TK 지역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난해 갔을 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뭐 오늘도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총선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TK 지지율이 좀 심상치 않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TK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고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민심을 반전해 보겠다. 저는 네. 이런 의도 같은데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우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할 말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 수사팀, 당시 특검의 수사,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루어지는 이 특검팀이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신분이었지만은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간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을 비롯해서 그 본인의 측근들이 다 지금 무리한 수사로 인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저렇게 표면적으로는 웃으면서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두 그림을 볼 때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마 과거 그 탄핵의 그 불행했던 역사가 스쳐가면서 저는 별로 좋게 평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보수 그렇게 통합에 생각합니다. 딱히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보수 자체를 지금 괴멸시키는 그런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보수 정치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층 내부를 더 다지고 보수 정치를 그 회복시킴을 통해 가지고 야당과도 협치하는 식으로 확장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뭐 야당과의 대화도 끊어졌고 여당 내부에서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지율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저는 좀 그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이제 뭐 오를 것이다, 보수 예. 통합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TK 지역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전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TK 지역 그리고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좀 신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보수층은 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부터 한번 의심해 봐야 될 문제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즉 적극적인 보수적 유권자층이 좀 응답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이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 현상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그 TK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이 유권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보수적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TK 지역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지역에서 좀 고르게 칭찬받고 고르게 평가받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좀 전반적인 모든 연령대 그리고 좀 어떤 언론, 어떤 시각을 가진 언론에서든 전반적으로 어쨌든 평균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이 대통령을 어떤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 네.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뭔가 좀 퇴행적인 과거지향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응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땐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본다면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이 재보궐선거 이 패배 이후에 사실 TK 지역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예. 이렇게 분석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TK 지역의 좀 보수적인 유권자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보다 이념 이런 좀 국정의 어떤 방향으로 짚고 가더라도 저게 뭔가 좀 전략이 있겠지. 뭔가 그래도 노림수가 있겠지. 이렇게 봤던 건데 강서구청장 그 재보궐선거 보니까 이게 먹히는 전략도 아니다. 이게 제대로 좀 뭔가 효력이 있는 그런 효염이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좀 등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좀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준 것처럼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공과가 있는 대통령인데 공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은 평가들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이념 드라이브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공과 논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공에 대해서 과거의 독재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았느냐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념 논쟁 비슷한 거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행보를 지금 할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아니었는데 과연 누가 이런 행보를 조언을 한 것이냐,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인 것이냐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게만 첨언을 하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에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내다가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욕구와 별개로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영향력 네. 그리고 뭐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에 있다가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번에 인용환 혁신위원장도 또 DJ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앉혀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행동과 그런 인물들의 상징이 지금 어긋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통합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통합이 과연 될 것이냐. 과거도 선례를 찾아보면 여야를 떠나서 당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당들이 잘 안 되는 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이 구호나 당명이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을 나아가기 위한 정치 행위,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화학적 결합이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지 저런 행위적인 모습, 뭐 쇼로 비춰지는 저런 것으로는 저는 국민들 마음 얻기는 매우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